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이 보신 것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큰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곧바로 이 자리로 향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카타르 갔다가 오늘 서울공항에 귀국한 게 오늘 아침 8시 43분인데 3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어떤 메시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해서 바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이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밝히셨고 예.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조용히 혼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참석을 했고 공식 행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한 거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90여 개국을 본인이 이제 정상회담 해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을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또 본인의 생각, 또 이제 보수의 어떤 중심축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참석을 통해서 결집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이제 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도 직접 올라와 참석하겠다 처음으로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두 분이서 이제 만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당선자 시절에 만나시긴 했지만 사실 조금의 어떤 두 분의 관계 자체가 검사와 또 피의자로서 관계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과거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거의 다 극복이 됐다.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현재 어떤 보수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두 분이 예. 뭔가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수 지지자니까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8시 43분에 서울공항에 내려서 11시 추도식에 직전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한 달 전쯤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고 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중동 순방도 그 전에 계획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차분히 준비를 해서 그 시간까지 좀 조율을 했고 실제로 10월 26일 전에 귀국하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네, 아마 윤 대통령도 이 행사에 대해서 특히 오늘이 이제 11일인데 오늘은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2주기 기일입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오늘의 이 행사를 본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전에 어떤 우리 업적을 이룬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존경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어떤 결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제 보수의 결집, 통합 이런 의미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된다라는 정신을 새겼고 다시 도약하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간 겪었던 슬픔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 장해찬 최고위원님, 뭐 여당에서 보셨을 때도 사실은 오늘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에 여러 의미를 좀 부여할게 화면을 좀 바꿔보면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5개월 만에 대면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는 정치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정치권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중도 확장이나 외연 확장만을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통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막 결속을 다진다고 전현직 원내대표단 만나는데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고 또 두 분만 따로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같이 올라가시면서 옆에 경호원들 외에는 아무도 없이 대화를 나누며 내려오신 부분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유가족으로서의 감사 인사에서 서로를 향한 극진한 예우와 언급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수 진영이 과거 탄핵을 거치고 이런저런 일들 끝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내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합으로 보수 통합, 적어도 우리 진영끼리는 든든히 결속한 상태에서 그 기초 위에서 중도 확장이든 외연 확장이든 해 나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가 오늘의 행사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그동안 산업화라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우리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또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산주의 물결로부터 지켜낸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이 진보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꾸 과만 부각되면서 역사적으로 저평가를 당해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갈을 정확하게 나누고 눈부신 공적인 업적을 기리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순방을 나가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참 윤 대통령도 많이 듣는 것 같고 잠깐 보셨던 바로 직전 화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만 따로 이제 같이 올라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도 아까 화면으로 잠깐 계단 올라가는 모습도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5개월 만에 만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만남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요. 사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했던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하고 옳은 일이고 뭐 잘못한 일이 법과 아니라 원칙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정말 존경받고 우리가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검사 시절에는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으로서는 당시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거고 정치인이 되고 이제 후보자 대통령이 됐을 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뭐 공무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좀 추진해 나가겠다 뭐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제 뭐 여러 사람 얘기했지만 보수가 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무슨 앙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수사하고 뭐 이런 것들 뭐 45년 구형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건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앙금을 씻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 그림 자체로 뭐 지금 그 이른바 두 사람 사이에 지지자들 사이에
뭐 앙금이 있을 그런 건 다 씻어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 그림 자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보수층이 분열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두 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자와 지지층들을 하나하나씩 배제해온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아까 그 우리 대선에서 경쟁했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놔뒀으면 저는 경기도지사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바람으로 보면 예. 뭐 결과야 뭐 속단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을 출마시켜서 결국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의 앙금이 남아있을 거고 이준석 전 대표도 물론 뭐 이유가 있지만 결국 징계에서 지금 배제해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야말로 가시처럼 그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대표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폭력적으로 배제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자를 끌어모려도 좀 시원찮은 판에 예. 지지자와 지지층을 자꾸 잠식해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무슨 특별한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뼘이라도 지지자를 모으고 지지층을 넓혀오면 그 승리하는 길인데 그 반대로 지금까지 가왔지 않습니까? 그게 보수층의 분열을 만들고 있었고 또 조금이라도 중도층의 민심 위반을 가져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분이 저렇게 좋은 그림을 만들면 앞으로 윤 대통령과 알겠습니다. 보수층의 과제는 뭐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대로 뭐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또 안철수 이런 분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돌 교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단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지라도 뭔가 통합행보, 본인과 좀 의견이 다른 사람도 더 보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첫 단추 중에 사실 대구공백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궐선거 이후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용산 대통령실로서도 텃밭의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참 주목이 됐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메시지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큰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던 잘 사는 나라 이루어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현정 의원께서는 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으로서 보면 좀 회한들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임 중에 결국 탄핵을 당해서 임기를 마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아버님이 이뤄놨던 그 산업화의 과제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형해화되고 좀 이 나쁜 점들만 이제 부각되는 이런 점들을 본인 차원에서 사실은 극복을 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임무가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결국 이제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사태를 빚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회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많은 분들이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 굉장히 존경하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과제가 결국은 제2의 산업화, 즉 이제 선진화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극복을 해서 이런 것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는 이런 문제도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마지막 남은 사명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도 잠깐 저희가 과거하면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전현직 대통령 말고도 이런 인물들도 다 총출동을 했어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윤재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최근에 쇄신을 이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여러 인연이 좀 깊기 때문에 이분들 또 보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저도 같은 자리에서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그런 만큼 이 다양한 인연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잘 살게 했던 그 정신을 기리겠다.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와서 저희 지도부나 주변 이 정치인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함께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정부와 여당 보수 진영이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통합의 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많이 회복되어신 것 같아서 주변에서도 좀 많이들 다행이다, 안심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가 구성되면 5.18 민주화운동 그 묘지도 가겠다. 호남으로 많이 가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전에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양쪽 균형을 또 다 잃지 않고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사실 혁신위가 어쨌네, 박 전 대통령의 총선 앞두고 메시지 어땠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저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간단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 바로 옆자리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 시장이 바라보는 전국이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김기현 대표, 윤재영 원내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을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 자리에 지금 보시는 그 과거에 인수위 시절 인연이 깊었던 인요한 위원장과의 부위원장과, 과거에는 부위원장이 있고 지금 혁신위원장과 인사도 좀 그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앞줄에 앞줄에 자리했던 인사들 얘기를 좀 해봤다면, 그리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외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작년 12월에 사면 복권된 이후 자신이 재임 기간 공을 들였던 4대강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조언이나 당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없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야.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렇게 자꾸 내가 답변에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자꾸 물어보나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 건강해져. 마음을 쭉 펴고 확 열고 그렇게 살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동의해? 오케이. 화이팅! 여권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좋은 일이지 왜 만난다고 나쁜가? 좋은 일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는 참석하실까요? 나는 아직 그런 출입을 안 하니까. 전반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문답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전하시네요. 예전과 정말로 탄핵에 정말 얘기하는 것이 여전하신데요. MB 대통령 지금 저렇게 하실만 하죠. 기분도 좋으실만 하고, 더구나 본인의 가장 큰 치역이라 할 수 있는 4대강 가서 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현재 정부는 내각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거의 MB 정부 2기 아닌가요? 제가 누구누구 꼽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정도로 지금 MB 정부 때 일했던 분들하고 많이 일하고 계시니까 사실 기분 좋으실만 하죠. 정말 아마 또 얘기한 대로 여러 사람 만나러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전 대통령이 굳이 안 나서 되겠지만 현재 전국 상황 봤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총선 출격 대기 중인 분들 가운데 MB계가 많으니까 이른바 친이계가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